이제 본격적으로 충무공 이순신의 비밀 첫 번째 키워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첫 번째 키워드는 거북선입니다. 거북선. 거북선이 뭐 비밀이 있나요? 약간 좀 실망하셨어요 지금. 왜냐면 우리가 잘 너무 잘 알고 알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그 박물관에 가서 그 설계도랑 막 이런 거 있는 것까지 막 견학하고 그랬었거든요. 우리는 통영여행 갔을 때 거북선 모형도 봤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복각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좀 약간 그렇죠. 개량판으로 그러니까 만들어진 모형. 것 같던데. 네. 그런 걸 봤어요. 아 진짜를 봤다는 거구나. 그 설계도. 네. 글쎄요, 아직 뭐 설계도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고요. 지금 이상한 거 가짜를 같아요. 짜가리를 그러니까 상상하면서 갖다. 기록을 맞춰가지고 안첩이에요?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제 보는 건데. 자, 그 거북선은 언제 최초로 만들어졌을까요? 거북선이요? 네. 이순신 장군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까? 저희는 죄송하지만 가스라이팅을 당했어요. 계속 이순신 장군님이 만들었다고 학교에서 주입식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명량 영화로는 명량이었죠. 예, 그때 좀 만들어졌을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때 처음으로 등장했어. 라고들 많이 생각하세요. 네.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뭐야? 임진왜란 때 당연히 만든 거 아니었어요? 그 전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전부터요? 네, 맞습니다. 이 거북선, 그 당시 이제 귀선, 거북 귀자를 써가지고 귀선이라고 하는데 이 귀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미 그 이전 태종실록에 이미 등장을 해요. 한참 전이네요. 한참 전이야. 왕이 임진강 나루를 지나다가 귀선과 외선으로 꾸민 배가 해전 연습을 하는 모양을 보았다. 이미 거북선이 있었네. 연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예전에 있던 거북선을 약간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래 이거야. 라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등장한 건 아니고 예전에 있었던 그런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싸움을 나갈 수 있는 그 해전에 적합한 배로 개량한 업그레이드 버전의 거북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원조 거북선과 이순신 장군표 거북선이 차이가 있나요? 일단 이제 이순신 장군의 그 거북선을 보면요. 네. 규모가 굉장히 커요. 길이는 한 26m. 그다음에 그 너비가 한 10m, 높이가 한 6m. 굉장히 큽니다. 이 안에 몇 명이 탈 수 있냐면 한 100여 명이 탈 수 있어요. 와 엄청 엄청나요. 크다. 네, 엄청납니다. 와 저 이렇게 큰 배인지 몰랐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순신 장군이 이 거북선을 가지고 일본과 어떻게 싸웠는지를 한번 봐야 될 텐데 우리가 또 이 거북선만 알면 안 되고 일본 배도 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일본 배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의 어떤 주력선을 새끼분해라 그래요. 새끼분해라고 하는데 이 새끼분해의 특징은 어떻게 돼 있냐면 굉장히 배가 가볍고요. 그리고 요 밑바닥이 뾰족해요. 구조가 완전 다르네. 그렇죠. 밑바닥이 이제 뾰족하니까 빠르겠죠. 빠르겠죠. 굉장히 빠르죠. 반면에 우리의 주력선은 판옥선이에요. 판옥선 밑바닥이 평평해요. 속도는 느리겠네요. 속도는 느려요. 그리고 무거워요. 근데 안정감이 또 있죠. 안정감이 있죠. 게다가 우리 저 서해 쪽은 썰물. 울돌목 뭐. 사실 저기 안택선 저거 물 빠지면 저거 어떡합니까 저거. 그러네. 저 갸우뚱 팽이처럼 그냥 빠지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좀 느리지만 튼튼하고 일본의 저 새끼분해는 가볍지만 빠르고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이전에 일본 같은 경우는요. 전국시대라고 해가지고요. 막 주구장창 싸웠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때는 야만의 시대라. 땅 따먹기 하면서 지금 싸웠던 그런 시기라서 싸움을 무지하게 잘해요. 많이 싸우니까 자기들끼리. 칼싸움에 워낙 단련되어 있는 맨날 침략하니까. 워낙 잘 싸워요. 자, 그들이 배를 갖고 왔는데 일본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저 새끼분의 저 안택선을 타고 빠르게 배에 붙어요. 붙어서 그 배에 올라타요. 올라타가지고 워낙 칼싸움을 잘하니까 근접전을. 그렇죠. 근접전이에요.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과연 일본 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빨리 다가와서 붙어서 배에 올라타서 칼질을 한다. 그럼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렇지. 우리의 판옥선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못 올라오게. 그렇죠. 그 판옥선의 뚜껑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대박이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송곳 같은 것들을 꽂아 놓는 것이죠. 네. 자, 이러면 올라올 수 있다, 없다? 없죠. 없다는 것이죠. 오. 자, 이러면서 이순신 스타일의 거북선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와. 그게 말이 됐구나. 상성을 완전 맞췄다. 네. 그럼 어찌 보면 우리도 이제 당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격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거북선이 천하무적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요? 거북선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장점 같은 경우에는 적들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거 결정적 단점이에요. 뭐죠? 느려? 뭐예요? 우리의 거북선이 이게 안 돼요. 없을 것 같은데? 왜요? 우리 거북선은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요. 뭐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야 확보가 안 돼요. 이거 너무 충격적인데 그거 어떻게 운전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대신에 네. 우리도 앞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뚜껑을 덮었잖아요, 일단요. 뭐 구멍 틈새가 있긴 아니 있겠죠. 요만큼 뚫어놓으면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거북선 안에서 포를 쏜다고요. 네, 네. 포를 쏜다고요. 포를 쏘면 연기가 하얗 연기가 꽉 차잖아요. 아. 안 보여요. 아 그렇구나. 안 보여요. 자, 그러면 이 거북선을 어떨 때 써야 될까요? 눈에 뵈는 게 없을 때. 그래요. 열받을 때. 돌격선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무조건 직진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순신 장군은 싸우는 장소가 있어요. 네. 싸우는 장소를 답사를 한번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바다가 정말 넓은 운동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으로 일단 적들을 유인하는 거예요. 네. 도망치는 듯 하면서 넓은 운동장으로 끌고 들어와요. 그래. 네. 영화에 끌고 보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 단계. 적들에게 뭘 보낸다? 거북선? 거북선을 보내는 거예요. 충파라고 해가지고 하긴. 부딪히는 거예요. 100명이 잃어버리는 들어가는데. 거. 밀어버리는 거예요. 몸빵이에요. 요즘 말대로 지금 몸빵이네요. 몸빵이네. 이 일본 배들이 그냥 쿵쿵쿵쿵쿵 부딪히면서 부서지고. 전열을 그냥 다 흩어져 놓는 거예요. 우와. 정신이 없겠죠? 그러면 이제서야 비로소 전투선, 뒤쪽에 판옥선이 포 쏘는 거예요. 우와. 그래 이거 명량 영화에서 너무 진짜 속 시원하게 이기잖아요. 이 대표적인 전투가 한산대첩. 하겠지. 완벽히 그냥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네. 이순신 장군의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아, 이순신 장군은 싸워서 이기는 장수가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은 이겨놓고 싸우시는 분이에요. 와. 이거 뭐 가슴이 웅장해. 진짜. 가슴에 와. 파스 한 200개 발라놓은 것처럼. 이거 무슨 느낌이야, 이거. 넌 이미 이겨 있다. 이 선생님이 이게 장난이 아니시네. 이겨놓고 시작한다. 그렇죠, 그렇죠. 거북선의 전쟁 용도를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그러네요. 이제 우와. 그건 정말 몰랐어요. 저도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저는 이게 조율하고 막 키 조정하면서 그러니까. 뽕뽕뽕뽕 쏘고 근접전 되면은 그때 이제 효력 발휘하고 너무 껍데기가 맞아요.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좀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거북선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대략 한 15km에서 한 20km 정도가 나와요. 네. 네. 15km에서 20km 정도 속도를 내려면 자전거를 타실 때 막 밟았을 때 속도예요. 그게 그 안에 타고 있는 노군이라고 그러죠. 네. 노를 저으시는 이 분들 네. 한 90여 분 정도가 이 노군이에요. 와. 이 노군인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거북선은 부딪혀야 된다고요. 그럼 그 충격이 그냥 온몸으로 쫙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 한 20km 속도를 내줘야 된단 말이죠. 이 손바닥 껍질 다 벗겨지면서 정말 이 피로 그냥 이 헝겊이 다 그냥 베어들면서 노를 저셨을 그 이름 없는 그 거북선 안의 그 노군들. 네. 우리는 이분들을 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의 작전은 성공할 수 있었다. 이 문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또 어떻게 나왔는지 그 내용을 한번 좀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임진왜란 1592년 일어났는데 이 1592년 이 임진왜란이 계속된 건 아니었어요. 초반기에만 정말 꽝꽝꽝꽝 붙었고 네. 휴전기가 있습니다. 휴전기 있고 1597년에 다시 꽝꽝꽝꽝 붙죠. 이걸 우리는 정유재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통상 이제 이걸 다 묶어가지고 우리는 임진왜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휴전기 동안에 이제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 조선을 쳐야 되는데 네. 이순신이 지키고 있는 이 바다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네. 못 뚫으니까.
이게 도저히 뭐 전반기에 너무 깨져가지고 이거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순신을 끌어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 이거 일본 장수 중에서 라이벌들이 있었어요. 장수들도 왜 서로 공을 세우겠다고. 그럼요. 그 두 명 있었잖아요. 네. 가토 기요마사랑 오, 코니시. 이렇게 나가. 고니 씨 맞아. 근데 조정에서도 고니시하고 이 그 가토가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알아요. 우리 조정도. 네. 그런데 그때 이 고니시가 우리 조정한테 슬쩍 정보 하나를 흘려요. 가토가 네. 군대를 끌고 바다 쪽으로 나오니까 그때 쳐. 이런 정보를 우리한테 흘린 거예요. 지 라이벌 죽이려고. 대단하다. 내가 죽일 순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정에서도 저걸 이용하네. 이 두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아니까 네. 뭔가 좀 신빙성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순신한테 네. 명을 내리는 거예요, 선조가. 야, 가토 나온단다. 그 길목에 있다가 가토를 쳐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바로 일본의 계략이었던 거예요. 거짓말이었던 함정이에요? 거예요? 함정이었던 근데 헐렁할 것 같아요. 우리가 당했네. 그러니까 야. 이걸 역으로 이용한 거죠. 와. 우리가 걸려든 거예요. 아,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알고 있었죠. 필터링, 그러니까 이게 필터링. 정부가 속은 거지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속은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이것은 함정이다. 어떻게 이런 성견지명의 능력이 어. 초능력 아닙니까? 초능력. 초능력이야. 와. 그러니까 이게 꿰고 계신 거예요. 와, 네, 그대로 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군인은 무엇에 죽고 무엇에 산다? 명령.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 너무 싫어. 이순신 장군은 나가지 않습니다. 아, 명을 어기시는군요. 그래서 파직된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제 백의종군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붙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건 간에 이 일본 입장에서는 야스! 속였다. 야스! 됐어. 네. 이순신 떨어져 나간 거예요. 짜증나. 이게 결국에는 아. 그럼 이순신 죽이기 전략이었죠. 그렇죠. 이제 일본은 거칠 게 없는 거예요. 이러면서 정유재란 그 과정에서 이순신이 없는 조선수군과 일본이 안 돼. 붙게 됩니다. 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칠천량 해전. 이 칠천량 해전을 이끌었던 인물은 이순신 대신 누구? 원균. 원균인 것이죠. 네. 완전 박살납니다. 마음이 아파. 조선수군이 완전 박살이 납니다. 심지어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일부 12척의 배는 네. 도망을 가기도 해요. 와. 야야 이거 무서운 거예요. 막 너무 밀리니까. 깨지니까 네. 이제까지 못 봤던 조선수군의 정말 이 비참한 모습이 여기 칠천장에서 그냥 다 드러나게 되는 얼마나 것이죠. 많은 백성들도 목숨을 잃었어. 그러니까 정말 드라마틱하게 또 선조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순신 장군을 다시 찾게 되잖아요. 너무 얄밉지 않아요? 선조는 그래서 짱나. 약간 좀 다시 그러니까 물론 뭐 왕으로서는 존중하지만 그렇게 막 그 좀 좋아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이순신을 다시 이제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이순신은 이제 조선수군을 재건해야 되는. 네. 근데 칠천량에서 다 깨졌어요. 아, 해가 없어요. 없어. 어떻게? 근데 이때 이순신의 귀에 들어온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굿뉴스. 칠천량에서 도망친 12척의 배가 있다. 아, 고작 그거밖에 없어. 그게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그건가 봐. 맞아요. 맞아요. 이 12척의 배로 어떻게든 이 조선수군을 재건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 다시 도망친 배였어. 우리 선조. 우리 선조 왜 이래? 왜 그래요? 또 뭐예요? 선조. 오늘 저 선조의 진짜. 실현의 날이에요. 네. 실현 받아야 돼. 제가 아까 보성 얘기했잖아요. 네. 보성을 기억해달라고. 이때 편지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요? 고맙다고 해야지. 야, 너 12척밖에 없다며? 야, 그거 갖고 무슨 수군을 해? 안 되겠다. 그냥 없애고 그냥 육군으로 합류해. 또 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웃겨. 패기 없어.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이때 정말 고민 끝에 자신의 12척의 배에 대해서 장문의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편지 봤을 때 영화에서 진짜 와 가슴이 웅장해졌었어요. 아니 그 편지 그 진짜 멋진 네, 명문인데 한번 누가 좀 한번 읽어주시죠. 재성 씨가 네, 마침 제가 정말 진짜 명문이거든요. 감동. 그 동네 또 분이잖아요. 가져왔거든요. 제가 좀 춘천 사람이니까. 진지하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슴이 웅장해지는 음악 부탁드립니다. 네. 기대합니다. 네. 졸리세요? 금신전선 상유 12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어옵니다. 전선 수과 전선의 수가 절대 부족하지만 미신 불사즉
보잘것없는 신이 살아있는 한 불감모아의 감히 적은 조선의 바다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와, 너무 멋있어. 야, 멋지다. 우와. 확실히 생수가 도움이 되네요. 아니 진짜 이 적들은 감히 조선의 바다를 넘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에 확신이 있어요. 결의가 느껴지고 목숨을 거신 장군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고 진짜. 그러니까 제발 윤허해달라 그러니까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그때 이제 인간 이순신 들어가 본 거예요. 빙의를 한번 해본 거예요. 네. 12척의 배를 이제 수식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글을 쓸 때도 네. 고민을 하실 거 아니에요. 12척의 배를 뭐라고 설명을 할까? 럭셔리한 12척? 근사한 12척? 뭔가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될 거 아주 아니에요. 튼튼하다든지 그러니까요. 오셀스 12. 최고의 12척이라든지 천하무적. 그러니까 그 고민 속에서 과연 이순신 장군이 선택했던 그 하나의 단어, 그가 픽했던 단어는 과연 뭘까? 뭘까요? 그 단어가 상이라고 하는 한자예요. 네. 이 상이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이라는 뜻도 있고요. 오히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제 이름에 들어가는 한자입니다. 오히려 상. 제가 오히려 상자거든요. 오, 맞습니다. 그럼 이름을 오히려로 바꿔보는 거 어떨까요? 아, 제 이름 자체는 오상진 말고 오히려. 희려 씨. 아, 희려로. MC 희려입니다. 이 글자를 말해줬을 때 도대체 어디서 쓰지도 않는 한자를 이름에 썼다고 제가 되게 뭐라고 했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외우기도 힘들고 오히려 상자를 왜 이런 쓰는데 상자를 썼느냐. 심지어 나루토 진짜입니다. 아, 진짜요? 오 되게 관련 있다. 좋은 한자였네요. 이순신 스토리랑 관련이 깊지 않아요? 그러네요. 오히려 나루토. 야. 근데 오히려의 뜻이 하나 더 있었잖아요. 아직. 선생님.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직이라는 그런 의미, 아직 12척이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라는 뜻에 더 방점을 두고 있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이 판을 지금 자신의 10배, 20배 되는 배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 이 판을 네. 어떻게 봤냐면 오히려 해볼 만하다고 본 거예요. 표현 예술이. 리더의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12척이나 있어. 그러니까요. 이렇게. 와, 어떻게 이런 단어를 픽했지?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근데 너무 멋있다. 영어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너무 멋있어. 제 인생에도 의미 있는 강인 게 제 이름에 대한 자부심도. 그럼요. 저는 이순신 장군님 생각하면서 높아졌어요. 이순신 장군이 우리에게 준 역사의 선물. 저는 이게 오히려 이 상자. 이거 정말 정말 큰 선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12척의 배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네. 상징과도 같은 그런 단어일 수 있겠다. 우리 모두에겐 다 12척의 배가 있다. 네. 그런데 어떤 12척의 배일까? 누군가에는 12척의 배 밖에 없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12척의 배 씩이나 있겠다. 과연 내가 갖고 있는 12척의 배는 어떤 배일까?